자, 그러면은 110차 최고위원 회의를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최고회의로 개최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회는 전국 시도당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이곳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개최합니다. 저희는 지금 김철수 속초시장님, 최정현 속초시의 의장님을 만나서 산불 피해 상황을 얘기를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에게 산불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김철수 시장님, 최정현 시의회 의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유례 없는 화마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80여일이 다 돼갑니다. 식목일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산불 사고로 주택 566가구와 산림 2,832헥타르가 파손되고 1,3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정부 추산 2,7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지만 사건 발생 석 달이 가까워도록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 주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기계 등 삶의 터전이 전소된 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교시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에 불과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받지 못한 주민들도 많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지자체 지원금과 성금 모금액 역시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구호물품에 의지한 채 단칸방에 의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피해 주민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청와대까지 올라와서 시위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추경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부터 조속하게 발표하고 주거지 복구를 위한 지원금과 성금을 최대한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에 따르면은 일반 시민들도 시민이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피해 당사자이자 복구 현장 최종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법과 제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점, 이것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는 그동안 국민 성금이 8개 단체를 통해서 550억 원이 모금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이곳에 도착한 것은 2번에 걸쳐서 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성금 단체가 모금을 했으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장 빨리 전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늑장이 펴지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성금 단체를 주관하는 행안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성금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희 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해서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을 방문해서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14년 만입니다.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으며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이유 없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1982년 덩샤오퐁 주석과 2001년 장쩌민 주석의 방북은 북중 관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지 한 달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중국의 북한 포용 전략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 방북의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결착 상태에 빠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의 1대1로 전략에 북한을 포섭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한 달 전 미월 정상회담을 가지고 확고한 인도태평양 전략동맹을 천명한 미일 관계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성만 없을 뿐 세계 패권을 건 열강들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영민하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외교적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미 외교 전문가들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다고 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일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안쓰럽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합의되지도 않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보여주기식 외교쇼 또는 외교 블러핑을 치료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코리아 패싱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소외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갈 길이 없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북한 목선이 NLL을 뚫고 내려와서 삼척항에 정박하고 시민들과 접촉까지 하였는데도
군 당국은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산불 피해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강원도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강원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며 특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피해대책위원회 직접 피해자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대한야당으로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원도 속초 고성지역 산불로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속초 고성 산불의 원인이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 때문이라는 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과실 책임을 져야 할 한국전력은 9월에 가서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주민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우선 피해 보상을 하고 추후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달 동안 재난 복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뿐인 약속만 반복했을 뿐 현재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에 책정된 1,853억 원의 집행 계획조차 지금 집행이 저조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재난 복구를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치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한 재난복구 예산 가운데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을 위해 220억 원을 투입해서 희망 근로 사업을 벌이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세금으로 일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일 뿐 주민 복구비 지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출한 2조 2천억 원의 재난재해 추경 예산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예산인지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한 생색내기용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대신 속초와 고성 등 강원 지역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추경 9개 항목 939억 원 중 산림청의 산림 헬기 도입 그리고 소방청의 중앙 119 특수대 구조대 지원 등 직접적인 주민들의 피해 복구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주도로 어제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바로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국회로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엇박자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그런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추경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 공방만 벌이다가 6월 국회를 마감할 생각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청문회 대신 경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경제청문회 실시를 고집하던 자유한국당이 문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거둬들이고 경제토론회 실시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경제토론회 개최 일정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유도해서 민생 입법을 챙기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이 나서서 애써 만든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왜 걷어차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여 추경안 처리는 포기하고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서 총선에서 표나 얻어보자고 하는 심산이라면 민주당 또한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경제 토론회를 즉각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을 마감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 은폐 의혹 제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삼척항 목선 귀순 닷새 만에 정경두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선 사건이 사과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정 장관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서 우리 군은 경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를 했고 사실관계를 축소 은폐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축소 은폐가 청와대까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정부는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까지 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삼척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와 달리 군과 정부는 허둥지둥 우왕좌왕했고 손발이 따로 놀았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였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런 군과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안보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취해 군까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목선 사건 관련 경계 실패, 허위 보고, 은폐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담한 안보기강 회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경두 장관을 즉각 해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축소 은폐에 개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목선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안보 태세와 안보 기강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우선통합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향한 스토커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을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요즘 자한당의 자아도취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취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할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한당은 심판 대상이요 소멸시켜야 할 당이지 통합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한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었던 치욕을 너무 쉽게 잊은 모양입니다. 자한당이 정상적인 당이라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당을 해체하였어야 마땅합니다. 요즘 지지도에 취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모양인데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한당은 소속 의원들이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떼쓰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서 국회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하여 내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인데 총선 때까지 대표직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자한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 3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자한당은 스토커 노릇 그만하시고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곳 속초 현장 최고위원회를 위해 강원도를 방문해 주신 손학규 대표님, 오신환 원내대표님, 최입의 문병호 최고위원님과 임재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 도당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곳 속초시와 고성군 및 동해시, 삼척시 등 동해안 지역의 산불 참화가 발생한 지도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까? 80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복구를 위해 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 시점에 다급히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이후 도당 차원의 현장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상은 복구나 보상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및 실질적 보상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상되는 장마로 인한 2차 피해도 걱정이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철수 속초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천억 정도의 피해 예상 또 거기에 두세 배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지 않겠냐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속히 복구돼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회 공전이 장기화로 산불 복구 비용이 포함한 추가 경전 예산안이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 저 같은 이제 도당 위원장이나 원내 입장에서는 무력감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정부 여당에서도 내려와서 약속한 법을 뛰어넘는 지원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지도부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한 동해안 산불 피해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현재까지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인선 또는 도당 당사를 중앙로로 이전했고요. 신임 사무처장 임명, 지역위원장 선정, 도당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와신상당, 우리 당의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 확산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합, 자강, 개혁의 기치하에 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은 화이부동과 실사구시의 정신과 민생과 경제의 화두로 도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이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 세션의 끝으로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이후에 좀 이렇게 건의문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끼고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5월 1일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비로
1,853억 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해 추경 940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성금 470억 원을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비 1,853억 원 중에 오토 캠핑장 수리에 340억 원, 산림 복구에 69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주민의 지원보다 산림 복구나 오토 캠핑장 수리가 더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는 이미 재난을 대비해서 4,338억 원의 재난대책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해 예비비 집행은 0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추경 심의가 안 이루어져서 940억 원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부터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재위를 포함한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 재난대책 예비비를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더 빨리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살던 한국만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당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움에도 바쁜 시간 내서 어려운 지역 속초를 방문해 주신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민심 대단히 흉흉합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산불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접경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민주당 삼선 도정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부지리를 얻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강원도민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싸우는 모습밖에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아직 죽음의 계곡을 다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먼저 살려고 죽음의 계곡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죽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죽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국민은 다시 살려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제3의 길을 위해서 화합하고 자강하는, 그래서 다시 환골탈퇴하는 우리 바른미래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이 대전 중소기업청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나왔고요. 먼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오신환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산불이 난 지 7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피해민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이 대전을 내려간 것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문제,
기타 등등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박영선 첨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으로만 돌아갈 수 있게끔 정부와 한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가해자입니다. 분명 4월 4일 한전 아크 불길로 인한 전선주에서 난 발화는 전 세계가 보았고 우리 국민들도 다 보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가해자임이 분명하고 이는 분명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피해민들은 갈 곳도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재기의 발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학규 대표님과 오신환 원내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살던 삶으로만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재민들 정말 안타까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긴장감도 다 풀려서 어느 정도 컨테이너 하우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분들의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의 건강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분들이 예전에 느꼈던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참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추경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금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헬기 사고, 소방관 인력 늘리고, 밥차 사고, 세탁차 사고 전부 이런 데 쓰는 추경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 들어가셔서 추경 예산에 산불 피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뵙고 시장님으로부터 산불 관련 현황 보고를 받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미래당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오늘 이렇게 정책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이 정책 건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환 원내대표 또 체입의 정책위 의장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건의가 최대한으로 또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